잔존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잔존 가치는 리스 종료 시점에 쓰고 남은 가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잔존 가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리스료가 달리 보입니다. 잔존 가치를 높이면 리스료는 낮은 것처럼 보이고요. 잔존 가치를 낮추면 리스료는 비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쪽은 잔존가치 50%, 한쪽은 잔존가치 20%를 가정을 했을 때 리스료의 변동, 이자의 변동, 현금 흐름의 변동, 그 다음에 세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복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높은 단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스 기간 60개월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리스 기간 60개월 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해서 리스를 종료해야 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단가일 때입니다. 12개월과 36개월 케이스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2개월 차에 미상환 금액이 9,100만 원이 남습니다. 페널티는 12개월 30%, 36개월 20%로 가정을 해서 잔존 가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떻게 손익이 변해가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반환 수수료는 2,700만 원입니다. 36개월 차 미상환 금액은 7,200만 원이고 반환 수수료는 1,400만 원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낮은 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2개월 차 8,300만 원의 미상환 금액을 가지고 2,500만 원의 반환 수수료를 가집니다. 36개월 차 미상환 금액은 5,100만 원이고 반환 수수료는 1,000만 원입니다. 이 역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를 하나의 표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잔존가치 50%와 20%일 때 리스 기간 동안의 이자 차이를 구해보니까 2,600, 2,20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480만 원을 더 지불하게 됩니다. 고장가일 때 이자를 더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리스 기간 중에 종료를 해야 될 케이스가 12개월, 36개월에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미상환 금액 대비 해지 수수료, 반환 수수료를 계산하니까 12개월 차에는 2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36개월 차에는 4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잔존 가치는 이율이 고정되기 때문에 원금이 고정되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과 기간이 지날수록 고장가와 낮은 장가 간의 차이가 커져서 손익이 더 커지게 됩니다. 단순 합산을 하면은 안 되는데요. 밑에 빨간 글씨를 보면 단순 합산을 해놨습니다. 이해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자는 리스 기간 동안의 이자입니다. 그리고 반환 수수료는 그 특정한 시점, 12개월 시점, 36개월 시점에 발생하는 손익을 말합니다. 빨간 글씨는 두 개를 더해 놨기 때문에요. 약간의 숫자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추세를 고장가와 낮은 일반 장가일 때 내가 부담하는 손익의 차이, 트렌드를 보실 수 있도록 합산을 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기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장가에서 만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이 시장에서 주어지잖아요. 지금 빨간 선에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약정서에 빼곡히 써진 글씨를 하나하나 검토해서 소비자에게 청구를 할 구실을 찾을 겁니다. 원상 복구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치와 현저하게 차이가 났을 때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리스 회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장가일 때는 시장 가치보다 낮습니다. 반환할까요?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 반환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리스 승계를 하든가 중고매매상에 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장 가치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물론 내고를 잘못하셔서 일반 장가만큼 회수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까지 도와줄 수 있는 회사가 어딘지를 찾아서 파트너로 정하고 자동차 생활을 쭉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장가는요, 리스 회사가 장가대로 받아준다면 쓰고 반환하는 상품으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리스의 원래 목적입니다. 인수는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시장 가치하고 차이가, 소비자가 생각하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인수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해서 염가 매수 선택권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사해서 소비자가 불일치한 금액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인수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고장가가 확실하게 잔존 가치를 해치한다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장 가치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낮은 잔존 가치로 최소한 이 정도면 수용하겠다라는 최소 가치로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내 사용 상태, 시장의 상태를 봐서 처분해서 추가 수입을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만기 시점은 이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잔존 가치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세는 종합소득세까지 국한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장가와 일반 장가일 때 리스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의 차이는 7,600, 1억 200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에서 24% 세율 구간에 가 계시면은 1,800, 2,400 해서 600만 원이 더 절세가 됩니다. 38% 구간일 때는 900만 원까지 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가 조정 하나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세금이 줄어들거나 더 납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죠?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더라도 전문가를 만나서 당장의 리스료,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손익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메리카 자동차 자산관리 플랜은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가 선택한 차가 손익과 현금 흐름과 세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컨설팅 해 드립니다. 카카오 채널 추가하시고요. 개별 상담해 주시면 수도권 지역은 방문해서 상담해 드리고 좋은 플랜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잔존 가치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세금에 영향을 끼치고요. 현금 흐름에 영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동안의 비용에 영향을 끼칩니다. 혼자서 이 많은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셔서
좋은 차 편안하게 쓰시고 절세 효과 누리시고 비용 절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참 편한 자동차 리스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아메리카 리스에서 잔존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